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이 성발달 질환 혹은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그러니까 성발달 이상 혹은 질환이죠. 이게 다른 말로는 또 간성이라고 합니다. 이, 그 젠더주의자들이 남자와 여자 이외의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제3의 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예를 들은 게 이 간성이라는 거예요. 인터섹스. 그래서 이 간성이 뭐냐라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결국은 간성은 어, 수정할 때 정자와 난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잘못된 결합으로 해서 생긴 발달 질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3의 성으로 이제 떼가지고 생각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이 가르치는 성과 생명, 어떻게 성이 그 분화가 되며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질문이 젠더주의자들은 이제 성 대신 젠더라는 걸 자꾸 사용하죠. 그래서 성이 무엇이며 젠더가 무엇인가? 그럴 때 대체로는 쉽게는 생물학적 성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섹스라 그러고 이것은 타고날 때 이 그 부여받는 그 성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젠더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사회적인 성, 또 문화적인 성,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젠더와 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현대인의 성윤리 가이드 이 책에 아주 여러분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에 어떤 측면을 부여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책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이제 유전 정보가 결국은 그 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전의 모든 정보는 DNA 속에 있고 그 DNA의 정보가 두 배로 불어나서 그게 두 개로 딱 나눠져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숫자가 증식하고 그다음에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옮겨 적어지고 그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생명 현상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든 생명 현상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자 생물학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유전 질환이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일찍 너무 늦게 나오면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환들이 되는 것이죠.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색체, 염색질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핵 속에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본 핵이 있는데 핵 속에 DNA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똘똘 뭉쳐 있는 데는 DNA가 이제 산성이네. 그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 산이니까 핵산이니까 그 금속이온하고 양이온하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중금속을 전자현미경할 때 주면 그 부분에 새까맣게 붙으면 아 여기에 DNA가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가 팍팍하게 있는 것과 DNA가 이제 풀려 있는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염색질 혹은 크로마틴이라고 이야기하고 염색체는 얘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두 배로 증폭되고 증폭된 게 둘 다 이걸 반반씩 잘 나누어 가지려면 이삿짐을 싸야 돼. 이삿짐 싸기 위해서 얘들을 패킹한 상태로 있는 게 염색체인 거죠. 그래서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그때만 딱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흩어져 가지고 이런 풀려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를 보면 사람은 그 상염색체 22쌍과 성염색체 1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키 순서대로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가 있고 그다음에 성염색체는 XY 혹은 여성일 경우는 XX 이렇게 해서 일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각각이 한 줄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고 1번 염색체는 한 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있고 2번, 3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몸 속에 세포 속에 하나의 세포 속에 그 46줄의 DNA 가닥이 있는 거죠. 길이는 다르지만 1번부터 그러니까 1번은 아버지한테서 온 한 가닥, 어머니한테서 온 한 가닥. 이렇게 해서 2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2개의 22쌍이니까 44줄. 그다음에 XX든지 XY든지 그것도 이제 증폭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태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세포 분열을 하려면 요게 이제 노란색은 어머니한테서 온 거고 이 좀 나무색은 이 아버지한테서 온 거라 치면 이게 각각이 두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46줄이다가 92줄이 되는 거죠.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두 배로 증폭되면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생식 세포로 분열을 할 때는 그 세포 분열할 때 그 할아버지에게서 온 것과 할머니에서 온 것이 1번끼리 서로 교차를 하게 돼요. 교차를 하면 여기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92가닥의 이 있는데 그게 각각이 믹스가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1번 염색체만 해도 그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차가 일어나면 하나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교차가 일어나는데 염색체가 23종류가 있으니까 걔들 사이에 교차 일어나는 게 콤비네이션이 되면은 아무리 많은 자식이 태어나도 절대 똑같을 수 없고 인류가 이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똑같을, 똑같을 수 있는 거는 일란성 쌍둥이밖에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한 다음에 이게 어쩌다가 두 개가 갈라져 버린 거. 그러니까 얘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은 두 번의 세포 분열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DNA가 두 번 그 증폭된 다음에 둘 사이에 교차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 파란 거가 간 만큼 빨간 게 여기 있는 거죠. 교차가 일어나서 염색체끼리 나누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 DNA 증폭 없이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92개가 처음에 이제 46개로 됐다가 그다음에 23개짜리인 정자와 난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그 교차가 일어날 때 교차가 일어나는 부위를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꼬불꼬불한 여기 DNA인데 이게 같은 부위에 같은 것끼리 배열이 되도록 중간에 해주는 리콤비너직 필라멘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똑같은 부위에 이게 위치하도록 해서 그다음에 크로스오버가 여기서 이제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같은 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간적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교차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 정자와 난자가 다시 결합을 해서 그 다음 후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수정란이 생기는 거고, 아까 봤던 것처럼 46줄의 체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세포는 우리 몸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똑같은 것이 계속 분열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성인의 세포의 개수가 한 60조 개쯤 된다 그래요. 그 60조 개의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개인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 분열할 때 똑같은 걸 증폭시켜서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게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러니까 그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외부에서 온 것이면은 이거 우리 편 아니네 하고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 나의 거는 내가 가진 거하고 똑같은 단백질을 다 만들어내니까 이 면역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수정할 때 그 모든 정보를 이제 완성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완성된 정보가 온몸에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나게 할 것인지를 인간이 알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오리지널 DNA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강해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상염색체 한 쌍이에요. 그래서 1번 염색체라고 예를 들면 요게 아버지한테서 온 거, 어머니한테서 온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 키 작은 거는 Y염색체. Y염색체는 남자한테만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그란 거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이건 정자에서는 DNA만 빠져가지고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난자 거를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모계의 것이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그 Y염색체는 아버지한테서 다 오고 그런데 일반 상염색체는 이게 그 증조부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고조 부모로부터 한 줄씩 받은 거죠. 이쪽 정조모의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한 줄씩 받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다른 게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만 가도 여기 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섞이는지. 그게 우리의 오리지널 DNA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양성을 그렇게 예,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오늘 제가 오전에 진화론 하는 거기 가서 있었는데 그 다양성을 이 사람들은 진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하게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게 정규분포의 중앙에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그걸 통해서 항상 이 정규분포의 중앙에 있는 것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두 배가 된 다음에 또 나눠 가지고 두 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두 배가 된 다음에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세포 속에는 여성은 46, 46개인데 성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46개인데 성염색체로 XY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2만 개의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전체 염색체 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은 전에는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것만 진짜 그 중요한 유전자고 나머지는 정크 DNA라고 해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소위. 그래서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게 전체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를 쓰레기라 그랬는데 요즘 이제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발달된 기술로 이걸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거의 다 단백질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그 시기와 양을 컨트롤하는 그런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얘들이 질병과는 더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간 이제 홀 지놈 시퀀싱 그러니까 전장 유전체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다 밝힌 다음에 이게 어,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이가 많구나 하는 이걸 이제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돌발 퀴즈.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이웃에 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각각 결혼했어요. 두 커플이 각각 아기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의 특성은 어떨까요? 그럼 이게 사촌인 셈이잖아요. 네. 같다는 거는 뭐, 어떻게 같다는 걸 의미합니까? DNA. 그 이쪽하고 이쪽하고 결혼했는데. 일란성 쌍둥이니까 다 일란성이니까 소식 살짝지. 예, 일란성이지만은 남자가 정자를 만들 때는 부모에게서 받은 거를 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같은 정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가진 정보는 똑같지만은 이걸 다 섞어가지고 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정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난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촌 간의 이런 그게 아니고 형제처럼 둘 다 일란성이니까 형제처럼 이제 돼 있는 선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촌이지만 형제 간의 어, 이제 가까운 그런 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림은 마치 이세가 똑같은 좀 그 여기가 결혼했는데 여자 쌍둥이를 낳아. 여기는 결혼했는데 남자 쌍둥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이걸 어떤 뜻이 해석은? 그러니까 형제학 같다는 거죠. 예, 참. 음. 그 쌍둥이를 낳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이쪽 그룹의 상등이하고 이쪽 그룹의 상등이가 달라야겠죠. 이 둘은 같아도 그렇죠. 세대 대칭 성격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거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똑같은 아이가 절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쌍둥이가 둘이 같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성 발달에 대한 것입니다. 성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성의 결정은 수정의 순간에 XX를 가지냐, XY를 가지냐에서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염 색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난자의 유전형은 성염 색채상으로 보자면 X밖에 있을 수 없고, 정자 유전형은 X가 있을 수 있고 Y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콤비네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자아이는 이제 이런 이쪽에서 X 가진 것, 이쪽에서 X 가진 것. 남자아이는 이쪽에서 X 가진 것, 이쪽에서 Y 가진 게 합쳐져서 남자가 된다는 거죠. 성의 결정은 수정의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하면 두 개가 붙으면 XX를 가지냐, XY를 가지냐 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정된 다음에 세포 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한 7일 지나서 착상할 때쯤 되면 숫자가 이제 배반 포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블라스토시스트 형태의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게 그 자궁의 내막을 뚫고 자궁 안으로 착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서 이제 아기가 이제 생겨나는 거. 그래서 이 점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형체도 없이 있다가 18주, 19주 이렇게 되면 머리와 꼬리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23 스테이지 23 되면 이 56일 7, 7, 8이 58주쯤 되는 거죠. 그래 8주 뭐 이런 식 6주에서 9주 사이에 생식기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수정되면은 모든 것이 성이나 우리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 정보는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이 되고 개인의 정체성이 유전적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생명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제 생명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을 결정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군데를 이제 하자면 Y형 색채. Y형 색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 결정이 되고 Y형 색채 중에서도 이 SRY라고 하는 게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 chromosome. 예, Y 염색체의 성결정 부위라는 뜻입니다. SRY가. 근데 이게 제일 끄트머리에 여기 갖다 붙어 있어요. 거의. 그 이 위에 부분을 PAR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X 염색체의 꼭다리하고 Y 염색체의 꼭다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고받아요. 같은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 SRY가 묻어가지고 X로 가서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꿔치기가 이렇게 될 때 잘못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발달 질환이, 성발달 질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RY에는 뭐가 어떤 유전자가 코딩이 되어 있냐 하면은 TDF라고 해서 Testis Determining Factor, 그 정소 결정 인자라는 유전자가 SRY 부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SRY가 있고 TDF가 발현이 되면 그게 언제냐면 5주 이후 수정하고 5주째 될 때부터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로 갈 수 있는 여자의 생식기로 갈 수 있는 게 공유하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선, 이제 고나드라고 하는 게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글랜드가 있는 것을 이제 그런 이제 기본 구조가 여기에서 TDF가 발현하면 거기서 그 테스토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이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그게 남성 호르몬을 발현하는 효소를 만들게 하면 그때부터 여기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분홍색의 이건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밀레리언 덕트라고 하는 건. 이게 얘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서 안티뮬레리언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 윌러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난소가 발달할 그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남자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정소로 발달하는 이것은 이제 발달 과정에 그 복강에서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앞쪽의 복막을 뚫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TDF가 없으니까 여기는 테스토스테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로 발전할 수 있는 볼피안 덕트라는 이 구조물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쪽이 사라져버리고 이 부분은 난소로 발달되게 돼요. 난소로 발달되게 되고 이 윌레리안 덕트는 이 난관과 자궁과 질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면은 그 생식기 구조가 거의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난소가 배 밖에 있는 정소, 이 둘의 거리가 아주 이제 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발달하는 이런 윌레디안 덕트에 의해서 생기는 자궁과 질과 이 또 난관 이런 구조는 남자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의 결정은 Y염색체, SRI, 남성 호르몬, 그래서 외부 생식기가 아주 발달의 이런 시기에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소가 되는 이 고나드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면 이게 그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한 그게 되면은 피날 그로스가 이제 음경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비릴리제이션, 남성화가 일어나고 이게 안 일어나면은 이제 여성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작용하는 유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SRY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게 SOX9이라는 것인데 이게 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안티뮬레리언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부고한 정관,
만들어내고 윌러관으로 만들어진 건 다 퇴행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고 이게 없으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부 생식기 발달 과정을 이제 보면 이제 결국은 같은 구조물에서 이게 붙어버리느냐. 그러니까 그, 그 남성의 경우에서도 이게 생식기가 이렇게 길게 앞으로 나오면서 요도가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게 지퍼가 잠기듯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잠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버려 가지고 이제 이게 요도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여성은 이제 그런 그게 없으니까 이쪽에 별도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됐고, 그 따지고 보면 남자와 여자만큼 유전적으로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냥 흑인과 백인, 뭐, 이걸 아무리 비교를 해도 남자끼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염색체 숫자가 똑같고, 거기에 배열된 유전자가 똑같은데, 여성은 Y염색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크기의 DNA가 종류가 남자에겐 더 있고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만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만들어준 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공산국가에서 여자 운동선수가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고 경기력 향상을 그 동독에서 그런 걸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근데 어떤 선수가 임신한 줄 모르고 수정 후에 6 내지 10주 사이에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그 아이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뱃속에 그 난소가 있는 게 아니고 고환이 뱃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토스테론이 자연히 자기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남자처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동 시합 온데 나가가지고 메달 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발달 과정이 5 내지 10주 사이에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서 남성의 생식기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테스토스테론을 팍팍 맞았다면, 외부에서 투여를 했다면, 아이가 아마 그 굉장한 이제 기형이든지 완전히 남자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가니까. 근데 여성의 이거 염색체를 가졌는데 완전히 그랬다면은 성발달 질환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인 성발달 질환, 간성. 간성은 그 DSD 해가지고 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라고 이제 그 질환의 분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주의자들은 이걸 인터섹스라고 부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제3의 성을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DSD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름을 바꿔요. Difference of Sexual Development. 이게 질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Disorder가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여기는 남성이고 여기는 여성의 생식기라면 중간의 이상하게 그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표로 간성을 비교를 해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과형성. 이게 이제 비고전적인, non 클래시컬한 거고, 이제 고전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도 아래 열림증. 이게 남성인데 이게 지퍼가 덜 잠겨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게 요도가 열려 있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긴 것들이 있어요. XXY, 46개가 아니고 47개. 성염색체가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트리플 X 증후군, XXX, 터너 증후군, X0, 그 다음에 밀러관 형성 부전, 그 질폐쇄증, 무형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XYY, XXYY, XX인데 남성인 경우, XY인데 여성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웅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에는 진정한 자웅동체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성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발달 질환을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X염색체가 한 개뿐인 경우, 그 원래 여성이면은 X와 그 아버지한테서 X가 와가지고 XX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곳에서 성염색체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X 모노소미 해가지고 X 염색체 한 개뿐인 경우. 그러니까 45X가 되는 거죠. 이건 터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적으로 여성의 성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비율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형이 이제 발생하고 삼각형 얼굴에 귀바퀴, 물갈퀴 같은 이제 목에 여기가 이제 좀 많이 붙어 있고 선천성 심장질환. 이건 뭐냐면은 X염색체가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은 X염색체는 원래 여성에서도 2개가 있으면 1개를 보따리 싸놔요. 보따리 싸가지고 구석에 처박아놔요. 왜냐하면 2개가 동시에 유전자를 발현하면 너무 강하게 발현되니까 어떤 데는 아버지 걸 묻어놨다, 어떤 데는 어머니 걸 묻어놨다. 여러분들 조직학 이거 배울 때 바바디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게 X염색체가 뭉쳐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X 인액티베이션 해가지고 X염색체 중에 1개는 하여튼 작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XX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X마 제로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트리플 X 이것도 X 그 한쪽에서 X가 2개가 온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 X가 1개 오고 그래서 트리플 X가 된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나타나는데 확연한 육체적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남는 X는 아마 구석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불임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니의 난자에서 비분리, 그러니까 XX 사이에 이 분리가 일어나서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한쪽에서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런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면
트리플 X가 생기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X 염색체가 여러 개인 경우도 많대요. 4 내지 6개. 개수가 많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잉여의 X는 인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좀 이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Y 염색체는 성염색체의 숫자가 XXY예요. 클라인펠트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도 500명 내지 1000명 중에 하나고 이 X 염색체 속에 키 크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X 염색체 숫자가 많으면 다 키가 커요. XXX도 크고 XXY도 크고 이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상하체가 길고 그 정소의 발달이 좀 미흡하고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고 여성의 가슴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채모가 감소하고 근육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XXY가 있고 그 다음에는 XYY, Y가 두 개인 경우죠. Y는 아버지의 Y 염색체가 두 개가 각각 갈라져 가지고 다른 정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도 47XYY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 1000명 중에 하나. 이런, 그래서 이런 이제 X, XX, XXY, XYY 등 트리플 성염색체는 공통적으로 키가 크다. 그게 아마 그 부위에 있는 SHOX, SHOX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Y염색체의 숫자가 많으면 폭력적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감옥에 가서 이 검사를 해보면 XYY인 남자가 많다 뭐 이런 그게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무근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염색체 수의 이상은 상염색체 중에 그 21번 트리소미를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운 증후군이 이 21번 염색체가 3개짜리인 거예요. 그 21번 염색체 3개짜리인 다운 증후군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이 있어요. 그 우리의 상염색체는 전부 다 꺼내가지고 써요. 양 2개가 있으면 둘 다 꺼내가지고 쓰는데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꺼내가지고 쓰니까 하이도즈가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근데 다른 거는 없겠어요? 다른 염색체도 숫자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숫자가 적은 거는 무조건 죽어요. 숫자가 적은 건.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유전자가 팍 떨어져 버리는 게 하나의 염색체 속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왕창 날아가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거는 조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는 견딜 수 있어 가지고 몇 개가 이제 트리플 그 염색체가 있는 게 있는데 21번 염색체가 제일 작아요. 22번보다 21번이 더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 개수가 얘가 제일 작아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17번 염색체인가가 3개짜리인 것도 있는데, 그 경우도 굉장히 심한 이제 그 발달 질환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X 염색체가 이렇게 크고 또 Y 염색체도 뭐 작은 편은 아닌데 얘들은 이제 그걸 견디는 것 같아요. 그 XM 색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잉여 X를 인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구석에 몰아넣는
그 메커니즘으로 아마 견디는 것 같고, 그 남성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염색체 이상의 그 원인은 이 비분리라는 non-disjunction. 원래 세포 분열할 때 이게 반반씩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 다 딸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없어지는 거죠. 만일에 그 X가 없는 그 난자가 이거라면 아까 이야기했는 XO인 터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이게 XX하고 X가 만나면 트리플 X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non disjunction이라고. 그 마이오시스는 세포 분열이 두 번 연달아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 증식해가지고 두 번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포 분열 때 그렇게 안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부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은 했는데 임신 초기에 아이가 죽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이게 염색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모자라면 그냥 죽는 거고 그다음에 개수가 많으면 이제 견딜 수 있는 아이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 못 견디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그 사산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X염색체하고 Y염색체가 아까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꼭대기, 이 부분이 슈도 오토조말 리즘 해가지고 오토존, 그러니까 상염색체하고 비슷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X의 그게 Y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3라는 것을 얘가 이쪽으로 떼가버리면 이건 X염색체지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수 있는 이 정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남성도 완전한 여성도 될 수가 없어요. 생식기의 형태는 남성인데 그 불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Y염색체의 나머지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XX를 가지고 있는데 남성으로, XY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문제가 이제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XY인데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스와이어 신드롬이라고 하고 XX인데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걸 델라샤펠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유전자가 그쪽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그 성염색체와 관련된 발달 질환에서 이제 결론을 먼저 내려보면 Y염색체 그리고 거기에 있는 SRY 슈리 유전자가 있으면 이게 남성이고 없으면 여성입니다. 그 생식기의 형태가 그거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염색체 숫자는 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조건 Y가 있으면 X가 몇 개 있든 간에 남자입니다. Y가 없으면 이제 X가 몇 개이든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다운 증후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식기 형태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간성이다, 뭐 성이 이게 혼란스럽다 이런 문제는 이제 생식 능력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생식기의 형태가 혼란스럽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염색체 이상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이제 여기까지는 성정체성에는 이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발달 질환들이 이게 0.05에서 0.07, 그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거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도 그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대사 이상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부신피질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이 17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이 효소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그 글루코코티코이드, 그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미네랄로 코티코이드죠. 그러니까 우리 몸 속의 미네랄의 농도를 결정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조절해주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신 피질에서 이걸 만들도록 작용하는 것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ACTH라는 호르몬이고, 이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시상합으로 가가지고 나 많이 나왔어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면 이제 그만 내보내 하고 ACTH 분비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부신피질을 만드는 자극이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차단돼 버리면 글루코코티코이드나 미네랄코티코이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가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 부신피질에서 이 글루코코티코이드 만드는 쪽으로는 못 가고, 왜냐하면 효소가 없으니까. 차단되면은 이게 테스토스테론 만드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 아이가 남자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아이일 때 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아주 이제 발생하는 그 시기에 5주에서 9주 그 사이에 이게 작동을 했다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 XX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약하다면, 이 기능이 그냥 약해진 정도의 돌연변이라면 이 경우에는 그냥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걸 완전히 이렇게 그건 아니고 중간에 진짜 모호한 형태로 발달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효소들이 17 하이드록실레이즈, 21 하이드록실레이즈, 11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 21번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17번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부모 중 그 두 개의 유전자가 엄마한테서 온 거 아버지한테서 온 게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중에 한쪽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성 유전자라서 캐리어가 되는데
이게 두 캐리어가 만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기가 발달하는 단계 중간에 어디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자궁과 질도 생기고 밖에 이런 구조물도 생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으키는 이제 그 질환이 컨제니탈 아드레날 하이퍼플레이지아,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남성화의 주된 원인이고, 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염색체 이제 열성 질환인데, 클래시컬한 거는 출생할 때 벌써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거고, 넌 클래시컬한 거는 사춘기 때 이게 발달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YP 21번의 돌연변이가 95%, 11베타가 5%, 이게 거의, 이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번, 11번, 이쪽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테스토스테론과 이 이제 에스트라디올까지도 가는데 이게 중간에 많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그 ACTH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걸 막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니까 이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졌는데 피 속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없으니까 이게 피드백으로 하이포탈라무스에 가서 나왔다 이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CTH는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레날 글랜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 하이퍼플레이지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남성 호르몬은 자꾸 높아지는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신과 형성증, 전체 인구의 0.1 내지 0.2%. 그런데 이게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 같이 자기들끼리 사이에 근친혼을 오랫동안 해온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2%까지 올라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호르몬이니까 내분비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유전학, 그다음에 여성의학, 정신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걸 상담을 해주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호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당한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웅동체라고 하는 게 허마프로다이티즘이라는 것인데 이게 정소도 있고 난소, 같은 장기에 정소도 있고 난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성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이게 초기에 남자인 수정란과 여자인 수정란이 합쳐져 가지고 한 사람이 됐을 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성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겐 무감응 증후군. 이건 안드로젠의 수용체, 안드로젠의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생식기로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드로젠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 다음에 5알파 리덕테이스 2.
부족. 이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하이드로젠기가 여기에 2개 붙여주고 그다음에 4개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래,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걸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테트라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줘야지 얘가 활성화되는데 이 효소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게 있어서 작용이 굉장히 미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남성의 여성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밀러간 유지증후군은 이 안티밀레리안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안티밀레리안 호르몬이 나오면 밀러간을 다 그 관계된 건 다 없애버려. 개들의 셀 데스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져 버리면 남성이지만 밀러관을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나팔관과 자궁과 질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밀러간 유지증후군이에요. 밀러간 무형성증은 이제 여성에 있어서 윈트4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안드로진이 많이 만들어져서 여성인데도 질과 자궁이 생기지 않은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잘못된 컨비네이션이 수없이 많을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운 네,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의 창세기 3장의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 이게 이제 우리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성염색체의 이상 혹은 생식기 발달의 이상과 연관된 문제는 결국 우리 죄로부터 들어온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이제 그런 그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이 말하는 성분화는 Y염색체가 있으면 무조건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SRY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또 저쪽으로 가면 Y염색체가 있어도 아니라는 거죠. 이 XX냐 XY냐 하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SRY 유전자는 남성 호르몬을 합성하는 효소를 발생시키고 수정 후 6 내지 9주 사이에 생식기의 형태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나중에 외과적으로 성형술로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솜씨를 인간의 솜씨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것처럼 기능할 수도 없고 성기능, 생식기능을 둘 다 가지지 못하는 그냥 겉모습을 따라하는 그 수술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돌볼 이제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북미 간성협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Intersex Society of North America예요. 미국 사람들인데 간성인들이 이제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별 고민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 자꾸 우리를 젠더 뭐 하는데 제3의 성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성이든 그 정체성에 만족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고통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강제로 받은 수술, 그리고 그걸 거짓말,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로 인한 수치심, 배신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료 기록을 부모에게도 명확히 공개하고 아이에게도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은 그게 좋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수술, 그러니까 거의 뭐 열려 있다든가 뭐 이럴 때는 수술을 꼭 해야 되겠죠. 본인이 성장해서 선택할 때까지 이, 그, 그 상담을 하고 또 그 유전적인 걸 설명을 하고 또 호르몬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자기들은 원하는 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DSP 중에는 성징이 명확한 것이 있고 생식기 형태가 모호한 것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DSD라고 카테고리 지었는 것들 중에 그래서 사실은 그 염색체 문제 이런 게 더 많아요. 의- 그리고 그 생식기 문제에 이상이 생기는 아까 그 아드레날 하이퍼플레이지아 이 경우에는 그 클래시컬한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결정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가 문제고 나머지의 경우는 비교적 이 성정체성을 이 좌우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성질이 명확한 것이 더 많아. 많다. 네. 이 성징이 불명확해가지고 이 젠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간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는 아주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공유 좀 하고.